돈을 떠나서 양보 안 하죠.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럼 오래 못 살죠. 육체노동, 운전,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다 결합된 직업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겪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. 어려울지만 찾아보면 길은 있어요. 동승 알바가 됐든.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하세요? 한 270개, 300개? 270개. 네, 좀 작죠. 아파트 단지를 하는 부분들. 아,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? 가장 최근에 동영상 준 분도 하루에 한 400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. 건당 돈을 받는 거예요? 아니면은 월급 있으신 거예요? 아니요, 건당. 건당. 그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가져가는 그렇죠. 그런. 네. 그래서 적게 벌더라도 좀 더 롱런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구나.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. 그러니까 기사들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. 그쵸. 근데 저도 역시도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았죠. 목사님들은 그럼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? 내가 요즘 최근에 이렇게 조금 줄어들기 전에는 네. 못 먹었어요. 시간이 없고. 그러다가 한 1년, 2년, 3년 지나니까 네. 적응을 해가지고 아침을 집에서 먹고 못 먹고 나오는 기사분들도 많고, 저는 이제 집사람 차려주면 최대한 많이 먹고 이제 일할 동안에는 안 먹고. 그 아침에 그냥 안 먹어야 네. 되시고.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밥을 먹든 뭐를 하든 딱 끝나야 마음이 편해요. 할 거 다 해야 네. 돼야 이제 네. 마음이 풀리시는 네. 그런 스타일이시구나. 네, 한참 많이 할 때는 누가 와서 그 뭐 동승하자 뭐 그것도 막 싫을 정도로 시간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. 약간 좀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시잖아요. 네. 평일에도 뭐 시간이 없을 거예요.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. 지금도 여기 한진택배 왔다 갔지만 바로 가잖아요. 그렇죠. 바로 가시더라고요. 큰 짐을 순서대로 하기 힘들 때, 그때는 그거 먼저 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의 코스대로 하죠. 그러니까 각자 기사마다 자기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코스를 해서 거의 제 경험상 코스는 안 바뀔걸요, 어느 기사나. 그리고 저는 이제 요 길 네. 3시 넘어가면 무지하게 밀려요. 엄청 막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데도 성모병원 넘어 그 길이 3시, 2시, 빠르면 2시, 3시면 꽉 막히고 6시는 아주 그냥, 또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 안에를 잘 못해요. 복잡해요. 식당들 때는 차. 그럴 때는 이제 관공서로 가서, 관공서는 택배 보관실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두고 오면 되니까. 네. 그렇게 해야죠. 근데 이 동네 특성인지 모르겠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다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하는 그쵸, 게, 그쵸, 그쵸. 저도 이제 27년 하면서 뭐 온갖 데를 다 해봤는데 그 가는 데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뭐 내가 옳다, 네가 옳다 말을 못 하고 이제 기사마다 자기 지역에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. 관공서가 많은 데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네요. 편하지만 또 의외로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.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뭐 아주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증감폭이 늘 꾸준해요. 일정 그 유지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고 그러면 막 아파트마다 물량이 늘었는데, 여기는 개인적으로 자기 거를 시키는 경우가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뚝 떨어지고 회사 위주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늘 모르겠어요. 저 기준으로는 비슷해요, 물량이. 이런 지역은 대리점에 요청을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?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사장님하고 처음 같이 오픈할 때 시작을 했으니까, 그러니까 이제 그땐 제가 어디 여기를 하겠다고 한 거고, 지금은 성원이 다 됐다가 누가 부두에게 나가서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금방 들어온 사람들도 많지만 5년, 10년, 20년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.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. 그러면 그 자기 지역을 내놓고 새로운 사람한테 돈을 떠나서 양보 안 하죠.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. 자기가 단골도 있고 그 지역이 자기한테 벌써 굳었잖아요. 그 지역만 한 10년을 한 사람이 거기서 딴 데로 가고 싶어 하질 않죠. 같은 곳에서 오래 하다 보면 타 택배 기사하고도 척질 이유는 없잖아요. 서로 눈인사하고 저기 계시니까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어요? 이런 경우도 많고, 그다음에 잡코리아 같은 데 광고 내는, 그래도 안 구해지면 광고 내는 경우도 있고, 뭐 운수회사 옛날에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. 근데 지금은
택배 전용 남바가 있으니까 가능하죠. 그 택배 전용 남바라는 게 배자 붙은 남바잖아요. 근데 네. 사장님 차는 바 붙어 있잖아요. 내가 이거 차를 가지고 꽃 배달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할 수 있는 게 다른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. 배번호도 한정돼 네. 있고. 택배만인지 하여튼 그 허가 조건이 있어요. 아, 범위가 다른 거예요. 네, 그다음에 2년마다 갱신하고 뭐 음주운전 걸리면 뭐 근데 그 음주운전은 그 말할 기제가 아니다. 그냥 해서는 그러면 혹시나 낮에는 이제 택배 물류업을 하시고 개인 사업자니까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럼 오래 못 살죠. 해도 되죠. 해도 되는. 예전에 한창 많이 하셨을 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셨어요? 천차만별이에요. 천차만별인데 저는 많이 벌 땐 1,000만 원도 벌어봤어요. 월에요? 네. 택배로만? 네. 그때는 일이 진짜 많으셨겠네요. 지금 뭐. 많았죠. 아니, 그리고 그때는- 더 중요한 거는 그때는 단가가 괜찮았잖아요. 내가 97년도에 처음 택배를 시작했을 때 개인 말고 업체에서 왕창 나오는 물건도 제일 싸야 4,000원. 뭐 이벤트로 많이 나가서 500원 깎아줘서 3,500원에 나가면 감사합니다 소리 듣던 시절이고 네. 그때 경유차 1톤 만땅이 3만 원 하던 시절 아니에요. 2만 원, 3만 원. 아, 기름값도 샀으니까. 근데 지금 본인이 택배를 1,000개 보내는데 4,000원 달라고 그러면 대꾸도 안 할걸요? 고객들도 잘 알잖아요. 인터넷 택배 포함하면 보통 뭐 2,500원, 3,000원, 3,200원 그러지 않나요? 그죠. 근데 그 시절 4,000원 달라면 지금 고객도 뭐라고 할걸요?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던 시절에 수입을 내려면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전 동영상에도 보면 쉼없이 뛰어다니고 맞아요. 엄청 정- 뛰어다니시더라고요. 답이 안 나오잖아요.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 생기면서 난 상상도 못했던 단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2,500원. 근데 기름값은 지금 내가 이게 8만 원 들어가니까 완전 풀러 넣으면 8만 원 들어가요. 예, 보험료, 뭐 이거는 유지비, 하다못해 전철비 그렇게 올랐는데 택배비는 떨어졌잖아요. 옛날보다 험악하게. 2,500원 기준하면 내가 택배 처음 배울 때에 비해서 50%나 떨어졌잖아. 그지 27년 전 단가도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경쟁도 심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옛날 내가 벌던 돈을 벌겠다 하면 더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. 몸이 더 고생할 수밖에 없겠네요.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벌려면 방법은 토해야죠. 뭐 저한테도 고객들이 많이 물어봐요. 뭐 택배 진짜 그렇게 버냐 어쩐데. 근데 사실은 100%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택배도 은근히 계절 장사예요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는 시작과 그식 겨울 봄이잖아요. 그죠. 그때가 제일 많아요. 8월 가서 휴가철, 특히 나 같은 관공서는 푹 줍니다. 아, 인정사정 없이 줄어들어요. 여기도 다 휴가들 가잖아요. 휴가 가시니까. 그러니까 6, 7, 8은 대부분 비수기죠. 그리고 또 휴가 때 돈들 많이 썼는데 한 보름 이상은 월급 받을 때까지 또 소비들을 안 하니까 아무리 아파트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도 휴가철엔 줄어요. 이것도 은근히 그런 게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수입이 일정치가 않죠.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유지를 해가려면 그렇겠네요. 또 고정된 그게 없겠구나. 또 2월 달에 명절 붙어봐요. 날도 적지. 그죠. 거기에 명절 연휴 끼지.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겪었던 2월 달 중에 18일인가 이랬나? 그러면 반토막 나죠. 진짜 그러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면 매달 그렇게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진짜 개인 사업자 그대로네요. 네. 진짜 다른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요. 택배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네. 오래 하신 선배님으로서 그분들한테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.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육체노동, 운전,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다 결합된 직업이에요. 그러니까 그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체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안전운전도 해야 되고 우리 때는 많았는데 솔직히 요즘은 모르겠어요. 덜컥 차를 싸서 덜컥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은 좀 가져요. 좀 이 정도는 벌지 않을까 하고 그냥 섣불리 차 사고 뭐하고 들어오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현실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있나 모르겠네요. 우리 때는 그 직원을 구하는 데도 찾아보면 있어요. 많지는 않아요. 대리점에서 차가 네. 있고
일만 그냥 해볼 수 있는.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죠. 할 수만 있다면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차나 남받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그게 뭐 요즘 뭐 그 자리가 내가 맘만 먹는다고 막 생기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큰 돈을 들여서 그냥 소문만 듣고 탁 들어오면 금방 다 팔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.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그다음에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친구 관계나 사회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축소될 수 있어요. 개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섹터나 지역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잘 못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. 지금도 뭐 그런 거 부가적인 거. 또 저 같은 경우는 한참 물량 많을 때는 병원, 관공서 내 개인 업무를 보려면 토요일 일요일인데 다 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꾹꾹 참고 그냥 병원 안 간 적도 많아요, 사실. 물론 너무 바쁘니까. 예,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겪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. 어려울지만 찾아보면 길은 있어요. 동승 알바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하다못해 지방이 됐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월급이라도 돈이라도 받잖아요.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자기 혼자 해서 직원으로 있으면 혼자 배달도 나가보고 겪어볼 수 있으면 겪어보시면 좋다 이거예요. 예, 뭐 그 정도. 감사합니다. 네.